자, 눈개승마 이제 품목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정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거름 다 해놓고 고랑은 인삼보처럼 만들면 하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눈개승마는 원래 우리 강원도 저 북한서부터 중국서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한라산까지 있습니다. 이 눈개승마는 우리도 요 백두대간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심는 것처럼 우수한 품종이 아니고요, 야생거라 세력이 약합니다. 맛이나 이건 다 똑같은데 세력이 약합니다. 거기 있는 거 파다가 밑에 심어도 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우수 종자를 지금 선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구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개승마는 좀 그 품종마다 조금 질감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걸 아직까지 전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있다, 산초연구소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고사리 대용으로 아주 좋고요. 여러분들 고사리 키워보니까 어때요? 처음서부터 아주 끝날 때까지 죽으라고 뜯어야죠. 근데 이 눈개승마는 4월, 여기 양양 같은 게 4월 중순이면 수확 끝나죠. 제일 먼저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눈개승마입니다. 요게 수확이 끝나고 나면 또 산마늘이 수확이 시작돼요. 산마늘이 끝날 쯤 되면 또 곰치 수확이 돼요. 그래서 이 작물 생리를 알아셔야 된다. 그래서 품종당 300평을 넘기지 마라. 노동력 감안하라는 게 그겁니다. 산채를 전체에서 300평이 아니라 작물 생리에 따라서 요게 언제서부터 언제 수확을 하고 요게 언제서부터 언제 수확을 하고 요걸 알아야 중복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게 눈개승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마늘, 그 다음에 곰치, 참치, 곤드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채는 시기별, 생리 시기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심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눈개승마가 좋대 그러니까 눈개승마 왕창 또 따라 심고 또 저 산마늘이 좋다 그러니까 산마늘 왕창 심으면 노동력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나물마다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내 노동력을 감안해서 우리는 2사람이 일할 수 있다 그러면 300평, 만약에 3사람 4사람이다 그러면 400평에서 600평, 이렇게 노동력, 우리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감안해서 재배 포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눈개승마는 그 좋은 땅에다 심지 마세요. 평바닥 좋은 땅에다 심지 마세요. 평바닥보다 경사지가 수확량이라든가 유지관리가 잘 돼요. 그리고 이 경사지 절개 한 대다 심으면 사태, 토사 유출을 막아주는 작물이에요. 최소도 5년이 되면 뿌리가 제 키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같아서 토양을 다 잡아줘요.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산 경사지, 우리가 논둑, 밭둑, 그 다음 하우스하고 하우스 사이 다 풀밭이죠. 거기다 심으세요. 우리 농장에 와보면 그거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좋은 땅에는 심지 말고 유유토지, 그러니까 도랑이라든가 뭐 개울가 뚝방이라든가 산 비탈면이라든가 아니면 내 집 짓기 위해서 포크레일 깐데 경사가 심하다라든가 이런 범면에다 심으시라는 거. 예. 그거를 여러분들 한 400-500평만 심으세요.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거는
올라와서 딸 수확 시기를 놓치면 다 새요. 그래서 그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감안해서 손이 빠른 사람은 한 400평 하시고 좀 난 굼뜬다 그러면 한 300평은 하세요. 난 좀 편해야겠다 그러면 한 300평은 하세요.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근데 사람 사서하게 되면 밑둥 다 잘라버리고요. 뻣뻣한 사람도 뭐 소나 먹어야 될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요거 식재 간격은 그 30에 40 평바닥에 30에 40 간격으로 심고 경사지는 40에 60 간격으로 심으시면 돼요. 한 구멍당 3개에서 4개 정도 심는 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되면 한 포기에서 약 1kg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5년 동안은 3년 동안은 증식시키는 목적 뜯지 마시고요. 계속 키우시고요. 3년 지나서부터 뜯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만한 거부터 뜯기 시작하셔갖고 저 팔아준다 그러니까 올라온 거 그냥 뭐 시로레기 같은 것부터 몽창 잘라 갖고 와요. 상품성 있는 거는 엄지손가락이 있는 게 최고 상품이고요. 볼펜보다 가늘면 반값도 안 쳐줍니다. 그래서 볼펜보다 가늘면 내년을 위해서 키우세요. 나무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뜯지 마세요. 양이 부족해서 채워야 된다 뭐 방법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상품성 있는 것만 뜯으세요. 괜히 그거 조금 더 돈 벌으려고 해봐야 쓰레기 취급받아요. 그래서 아주 상품성 있는 것만 골라서 채취해서 A급으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낫다. 많은 면적으로 해서 쓰레기처럼 해갖고 그냥 12,000~13,000원 하는 거를 5,000원, 6,000원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똑같은 면적에서 만 원을 버는가 하면 어떤 사람 5,000원 버는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세력이 약한 건 약한 거대로, 세력이 좋은 건 좋은 거대로 구분을 하셔서 팔아라 이거예요.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려서 판매하실 분들 감안을 하세요. 눈개승만은 볏짚이나 그 차광막 같은 걸로 빛을 많이 가려주면 우리 대파 북을 주면 신부분이 길어지죠. 그것처럼 볏짚 같은 것을 싹이 올라올 때쯤 돼서 한 20cm 정도 이렇게 막 피술러 누르지 말고요. 피술러 가지고 그냥 해만 가릴 정도로 덮어주면은요, 엄브렁하게 덮어주면 신부분이 그 20cm 이상을 다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게가 약 3배까지 늘어납니다. 흰 부분, 줄기 부분이 길게 연하고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리는 용도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남들 똑같은 면적에서 100kg 나온다 그러면 보통 200kg, 300kg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수 방법, 이렇게 왕겨를 덮든가 볏짚을 덮든가 해서 좀 이렇게 증수를 높이는 거. 예. 그 다음 차광을 해도 약 40~50%가 늘어납니다. 연한 부분 길게 쑥 빠지는 게. 그래서 차광을 눈개승마 여러분들 심어놓고 차광 안 왔죠? 차광을 하면 그만큼 50% 이상 늘어난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수확량을 이제 비교를 하면 첫 해, 그러니까 3년, 심어놓고 3년 첫 해라고 기준을 하고요. 이게 약 400kg, 300평에 약 400kg 정도 나옵니다. 만 3년 심어놓고 3년 냈을 때, 첫 해 수확에 한 400kg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심은 지서부터 5년 차, 4년 차, 그게 약 800kg. 그러니까 6년 차, 종자에서부터 6년 차가 되면 약 1,500kg 할만하죠. 예.
그래서 저희 군은 제가 그 이마트랑 롯데마트, 그 부산의 그 메가마트 뭐 이쪽으로 해서 소포장을 해서 저희는 전량 다 농협으로 벌크 상태, 우리 노란 카고박스 있죠? 거기다 비닐 깔고 5.3kg씩 담아서 수수료 없이 8,000원씩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량. 대신 A급으로만. 그렇게 전량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키워야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사리랑 비교를 할게요. 그 고사리는 그 우리가 심어놓고 이제 만 3년 차라고 기준을 했을 때요. 고사리를 생채 기준으로 300평당 600kg 정도가 나오면 눈개승만은 약 1500kg, 2배 반 정도 되죠. 그러면 노동력은 고사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뜯어야 저 정도인데 눈개승만은 약 2번만 뜯으면 끝나요. 음주 같은 경우 3번 정도 뜯는데요. 약간 그 고온이고 양지 같은 경우는 2번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양이 저 정도 나온다. 그럼 어떤 걸 하겠어요? 고사리 하겠어요? 이거 하겠어요?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작물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기능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금부터는 소포장을 해서 지금 대형마트에 풀리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희망이 있는 작물입니다. 아직까지 어디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작물이 아닙니다. 북한이랑 뭔가 수교가 잘 돼서 한다면 북한에서 들어오겠죠, 자연산이. 그러나 세력이 약해서 상품 가치가 없다. 중국에도 있는데 중국에 이게 죽토자라고 해요. 중국명 양명으로. 근데 중국산도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들어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얘기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희 농장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돌담을 쌓아놓고 경관용으로 하우스하고 요게 이제 그 하우스 사이 이렇게 울타리 옆으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평바닥에다 심지 말고 이렇게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땅, 버려지는 유유 토지에다 심어라. 그래서 소득이 짭짤합니다. 아까 눈개승마 파종해서 바로 안 됐다 그랬죠? 자, 일단은 저렇게 상자에다가 플러그에다 하셨나요? 상자에다 하셨나요? 플러그. 네. 플러그에다가 플러그나 상자나 같은데 상자에다 했을 땐 이식을 해야 되고요. 플러그에 했을 땐 이제 상토에다가 이제 이렇게 모래랑 섞어서 이제 파종을 하시면 부직포, 그전에는 제가 배울 때는 신문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부직포 그때는 부직포가 10몇 년 전에 부직포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기술센터나 연구소에 가야 부직포 썼거든요. 하얀 부직포, 얇은 거. 근데 지금은 흔해요. 그래서 부직포 얇은 걸로 가지고 신문 대신 덮습니다. 덮어서 파종을 한 뒤에 부직포를 물을 직수를 하면 씨가 다 미세하기 때문에 다 튀어나갑니다. 아주 미세한 물조를 가지고 씨가 안 튀어나갈 정도로 저압으로 물을 흠뻑 준 다음에요. 부직포를 씌우세요. 부직포를 씌워놓고 그 위에다 다시 물을 주세요. 그 다음에 베끼는 게 아닙니다.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부직포를 봐서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부직포가 말랐으면 또 물을 주고. 왜? 여러분들 눈개승마 종자 아주 미세하죠? 깨 같은데 거기에 13개, 16개가 들어있잖아요. 깨만한 씨 안에 아주 먼지 껍데기 같이 저같이 이렇게 시력이 나쁜 사람은 들여다봐도 잘 안 보여. 그 정도로 미세하거든요. 이거는 덮으면 발화가 안 돼. 광발화야. 햇빛을 봐야만 발화가 되는 종자예요.
그래서 광발하기 때문에 부직포 같은 걸 덮어놓고 간접빛이 들어와서 발화가 되는 건데요. 자전 부직포로 그 씨가 마르면 자전 발화가 안 된다. 안 말리게 해서 부직포를 씌워놓고 수분 유지를 해줘라. 예. 그렇게 해서 발화를 하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무식하게 자 토경에다 뿌려봤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이렇게 중간에 있죠? 풀하고 뒤범벅이 돼서 육묘 수급을 할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상토, 풀씨 없는 상토에다 아까 상자 담는 거 보셨죠? 상자에다 해서 여러분들이 심는 거는 플러그에다 하면 물 주고 그 눈개승만은요 약 120일에서 150일을 키워야 밭에 들어가요. 유묘기가 길어요. 그러면 상토는 우리가 25일, 20일 정도밖에 양분이 비분이 없습니다. 근데 발화되기 전에 물을 줘서 양분이 다 짙게 내려갔어. 실제 발화될 땐 양분이 하나도 없어. 에? 그래서 상토에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흙에다 상토를 섞으세요. 고운 흙에다가. 그 흙을 어디서 퍼오느냐? 개울물 흐르는 데 있죠? 흐르는 데 보면 씨가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흐르는 데 가서 모래를 퍼다가 상자에다 담아놓고 여러분들 소주컵으로 종자 한 컵이면 여러분들 심고 싶은 만큼 키워요. 그래서 그 모래랑 상토랑 섞어서 파종을 하세요. 흩어 뿌려서 모래랑 50대1, 100대1로 섞어서 파종을 하신 다음에 심기 좋을 정도 5cm에서 10cm 정도 큰 다음에 뚝뚝 띄어서 심으세요. 그럼 돼요. 일일이 그 심는 120일, 150일 동안에 그 플러그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비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는 그 흙하고 상태에다 섞든가 아니면 흙에 풀 없는 그 뭐 하우스 기퉁이 이런 데다 한쪽에다 한 평 정도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몇백 평 심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직파를 이렇게 넓은 데다 하지 마시고 하우스나 이런 바람 불어서 풀씨가 날아온다든가 이런 데는 하지 마시고요. 하우스 안에 한쪽 귀퉁이다. 얘는 발화 온도가 고온입니다. 25도가 돼야 발화가 돼요. 그리고 종자에서부터 첫 발화되기까지는 약 25일 정도가 첫 발화가 되고요. 뿌리 내려서 이식할 정도가 되려면 45일이 돼야 핀셋으로 이식할 정도 1cm가 크고요. 다시 이식한 다음에 플러그로 앵기려고 그러면 다시 이식한 뒤에 20에서 25일이 돼야 뿌리가 매트 형성이 되죠.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그 토경에다 했을 경우 상자 같은 데다 했을 경우는 120일에서 150일을 키워야 밭에 심을 정도 크기가 된다. 플러그 같은 경우는 한 5cm, 10cm만 되면 되니까 그거는 최소 75일에서 90일 정도, 온도에 따라서 90일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식을 해서 그 밀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래 연습해보라 했더니 밀식으로 해요. 밀식으로. 나중에 이게 붙어버려요. 30에 40 평지에 30에 40으로 할 경우에 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평지에는 30에 40 간격으로 심고요. 경사지가 가파르면 가팔수록 40에 60 간격으로 해도 나중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는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 육묘장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이미 12년 됐습니다. 엄청나요. 양이. 내 죽을 때까지 뜯어먹는 거예요. 한 번 심어서 평생 뜯어먹는 겁니다. 대물림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농장 와보셔도 알겠지만 평지에다 심는 것보다 이 경사지에 심는 게 수확량이나 국은 비대되는 게 경사지가 더 좋습니다. 물 빠짐이 좋은 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첫 해에 심고 나서 6월 달에 요소를 한번 치시고요.
첫 해 심자마자 6월 달에는 요소를 한번 치시고 7월 달에는 복합비료를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요소는 키를 키워주고요. 복합비료는 뿌리나 줄기를 비대하게 하기 위해서 복합비료를 치는 건데요. 7월 이후에 치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첫 해에 겨울을 나질 못합니다. 비료 좋다고 남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해만큼은 7월 이후에는 비료를 절대 주지 마세요. 이 눈개승만은 다비성입니다. 여러분들 개분이나 뭐 이런 거 하기 싫고 친환경 하기 싫으면요 복합비료 들고 치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대신 7월 달에 치세요. 그리고 퇴비는 1월 말경 전후로 해서 유박을 치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눈 속에서 뚫고 올라오는 작물이기 때문에 녹아서 내려가면은 바로 내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뿌리는 거는 다 휘산되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1월 말경 눈 꼭대기에다 치는 게 좋다. 눈개승마나 산마늘 특히 이른 봄에 움직이는 것들은 1월 말경에 유박 펠렛 말고요 그래듈 형태 그거를 1월 말경에 치세요. 복합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정량 우리 비료포대에 보면 회사마다 틀리죠. 뒤에 읽어보셔갖고요 300평당 15푸 뿌려라 그러면 5푸만 뿌리세요. 3분의 1만 치세요. 욕심에 잔뜩 치면 녹아버려요. 네? 작물이 녹아버리니까 3분의 1만 치세요. 그게 미량 요소 부족한 거를 보충해주는 차원입니다. 왜? 유박이고 뭐 쳤으니까. 네? 유박 쳤는데 거기다 비료 또 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미량 요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한 번씩 쳐주되 매년 치지 마시고요. 한 해 걸러 한 번씩만 치세요. 한 해 걸러 한 번씩만. 이게 지금 2년생 뿌리예요. 2년생 뿌리. 50cm가 넘어요. 머리카락 같아요, 저게. 네? 여러분들 저거 아직 안 파보셨죠? 2년 된 거. 뿌리가 50cm가 넘어요. 저것도 이식하신다 그래. 2년 심어놓고 2년 됐는데 파서 이식하신다. 포크를 파서 이식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심으면 이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을 때는 앵기지 않을 장소에다 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2년이 지나면 파 앵기기가 힘들어요. 인력으로 파 앵기긴다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파 앵기게 되면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저거는 앵기지 못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우스하고 하우스 사이에 여러분들 보면 다 풀밭이잖아요. 에? 이렇게 심으면 풀 안 나와. 저기서 돈 나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경사지 사태나고 이 밭둑, 논둑에 제방둑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 우리 동네 가면 지천이 다 나라 땅 다 내 거야. 에? 심으시면 돼요. 먼저 심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로가에 울타리 대신 울타리하고 작물 심는 사이에 이렇게 유의토지 많잖아요. 여기다 심으세요. 이렇게 공간활용으로. 그 다음에 조경용 우리 집 마당 들어가는 길목 들어가는데 저 도로 양쪽 옆에 공간들 많잖아요. 뭐 비싼 땅덩어리에다 왜 이걸 심어? 저 나머지 땅 그냥 공짜로 쓸 땅 엄청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마을에 새농촌 건설이든 창조마을이든 하고 야생화 심죠? 근데 의욕이 앞서서 심으라 할 땐 다 나와서 다 심어. 야, 김매자 그러면 나 오늘 어디 잔치집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나 바빠 오늘 뭐 해야 되고 안 와요. 심을 땐 해. 근데 저거 소득 나오는 거 심고 여기 한 100m는 당신이 가서 해 그러면 김 매지 말래도 다음에. 그래서 마을 경관작물로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나오는 작물로 여러분들 경관작물로도 활용하세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붉은색, 푸른색, 약간 붉은기가 돌고 저거는 혼혈.
여기 중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신문대 보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관찰해 보셨나요? 신문대? 붉은색. 붉은빛이 나는 것도 있고 푸른빛이 나는 예, 그 아주 파란색이 있고 붉은색이 없는 게 있고요. 아주 붉은색이 있는 게 있고요. 붉은색과 파란색 이 혼혈 계통이 있는데 지금 붉은색이 제일 연합니다. 그리고 안토시안 성분, 시력에 좋은 안토시안 성분이 최고 높은 눈개승마고요. 그 다음에 이 푸른색, 여러분 보시다시피 똑같은 건데요. 세력이 약하고요. 줄기가 빨리 새요. 푸른색일수록. 이 푸른색일수록 줄기가 빨리 새고 세력이 약해요. 세력이 강한데 빨리 목줄화가 돼요. 그래서 요것을 지금 붉은 계통 있잖아요. 요거 상부에 있는 요 2가지만 지금 육성하려는데 이 붉은색보다 이게 잡종이 상산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연구소에서도 제가 좀 연구를 해라, 최종을 해서 선발을 해라 그래도 안 해요. 왜? 한 2, 3년 되면 자꾸 바뀌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별도로 그래서 붉은색과 붉은 혼혈 계통 요거 2가지를 별도로 최종하려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자체 포장에 이 붉은 계통이 있으면 말뚝을 하나 박아 놓으세요. 말뚝을 하나 박아 놓고 저 혼혈 계통 이 파란색은 그건 뭐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기를 해 놓고 종자를 따로 받으세요. 받을 때. 그래서 붉은 계통을 우선적으로 하면 연하게 크고 이 잡종 저건 세력도 좋고 생산성도 엄청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상부의 2가지를 여러분들이 재배 확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묘 살 때는 혼혈 계통이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예? 이제 수학이 이제 문제예요. 요게 지금 표준형 지금 현재 B급입니다. B급. 찬물은 다 뜯었고요. 그 다음 B급입니다. 요게 요렇게 해서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약 7,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200g입니다. 200g.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산을 하더라도 규격화해야 된다. 그리고 A급으로 해서 이 손가락 굵기만 이렇게 이 정도 최소한도 새끼손가락 굵기로 해요. A급으로 7,000원 정도 하고 지금 요 정도 뒤에 보이는 정도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이렇게 되면 납품을 안 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팔든가 직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좋은 거 드시고 싶잖아요. 소비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산하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 이게 좋은 거야.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건 안다 이거죠. 그러나 A급으로 좋은 거, B급으로 좋은 거 말고 A급으로 좋은 걸로 해라. 그래서 요거는 20cm에서 전으로 1, 2cm 아딱딱하게 그게 규격화해서 지금 이게 지금 이마트고 롯데마트고 백화점이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보면 수집상들 다 주고 있어요. 안 사. 그러니까 갖고 가 5,000원이라도. 그렇죠? 인터넷만 15,000원, 10,000원, 12,000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양을 인터넷으로 어떻게 팔죠? 여러분들이 규격화해서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국에 여러분들과 같이 산채 관심 있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여기라고 대체작물이 없는데 거기라고 대체작물이 있겠어요? 저쪽에는 뜨거워서 더더욱 대체작물이 없어요. 지금 지도 저 경상남도 전라도 이쪽에 감자가 안 된다잖아요. 기후온난화로. 에?
지금 강원도도 멀지 않았어요. 감자 안 될 날 멀지 않았어요. 고냉지 외에는 이제 되지 않아요. 감자. 그러면 대체 작물이 전국적으로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앞질러 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른 봄에 소득 올릴 게 없기 때문에 다 산채로 다 눈이 빨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찍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벌크로 팔고 장사꾼한테 소비자 가격으로 팔아달라 그러니까 팔아주나 안 팔아주지. 여기 양양시장에 가면 저 8,000원, 9,000원 많이 줘야 10,000원 주는데 소비자 가격 12,000원, 15,000원 달라 그러니까 깝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이웃이나 서울에 어떻게 파는지도 보셔야 돼요. 하다못해 이마트, 홈플러스, 요 가까운 백화점, 아니 백화점은 마트 있잖아요. 대형마트. 서울에 한번 올라가면 자식들한테 야, 그 이마트 가면 저 아빠가 하는 거, 엄마가 하는 거 이거 있느냐, 얼마 하더냐, 물어보세요. 조사를 해갖고 팔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얘기했지만 거기 우리 수학이 끝나고 이렇게 6, 7월 달 되면 이렇게 크죠. 그죠? 아까 그 비탈면에 듬성듬성 있던 게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됐던 게 지금 요 포장이 요 포장이고요. 요 포장이 요 포장입니다. 6, 7월 달에 복합표지. 복합표. 네? 많은 양 필요 없고 한우콘 그냥 뭐 저 미친놈 어디 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듯이 그냥 그렇게 뿌리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어와 있잖아요. 등에 지고 쭉 뿌리는 거 그걸로 하면 아주 간편하죠. 한 자리에 한 25분 한번 싹 고르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보니 또 빌어주라니까 뭉태기 갖다 줘요. 거긴 다 썩어요. 네? 그래서 이제 뿌릴 땐 고르게 뿌려야 됩니다. 자, 요 그림 그대로예요. 네? 저기 그림에도 저 굵잖아요. 그죠? 포장한 거 보시면. 진짜 저런 거, 두릅과 똑같이, 응? 데쳐서 초작 찍어 먹게 생채로 포장해서 나가면 두릅과 똑같이, 두릅보다 한 달, 양양은 거의 조금 한 10일, 15일 빠르지만, 우리 4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빨라요. 그러니까 두릅 대체작물로 지금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지금 저 예식장 대형 그 웨딩홀 같은데 두릅이 비싸니까 저걸 대체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